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서 현지 시각 18일 버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버스 폭발 사고로 최소 21명이 부상당했으며 그중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영토를 가로지르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땅굴을 발견했습니다. 이 터널은 이스라엘 군기지와 마을이 위치한 지역까지 100m가량 뻗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주변국은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테러와 이스라엘에 맞서 이슬람 국가들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서 현지 시각 18일 버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 사고로 인해 최소 21명이 부상당했으며 그중에 2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이번 소식은 예루살렘 현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탈피옷 산업단지 부근 12번 버스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버스 한 대는 완전히 불에 타 뼈대만 남았고 주변에 있던 버스 한 대와 승용차 한 대 역시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인 신베트와 경찰은 현지 시간 18일 오후 5시 45분경 버스가 주행 도중 갑자기 폭발한 뒤 화염에 휩싸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테러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1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신베트와 경찰은 이번 폭발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고 버스 내부 뒤쪽에서 폭탄이 터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공격자들과 배후 세력을 찾아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과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한편 이번 폭탄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와 개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2차 인티파다 당시 버스를 대상으로 한 자살 폭탄 테러 공격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후에 이러한 유형의 공격은 없어왔기 때문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동안 평안했던 이스라엘에 또다시 테러의 불씨가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테러 현장에서 이종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영토를 가로지르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땅굴을 발견했다고 현지 시간 18일 이스라엘군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피터 러너는 2014년 가자 전쟁 이후 하마스의 지하 터널을 발견한 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군이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 터널은 열흘 전 이스라엘 방위군이 작전 활동 중에 발견한 것으로 지하에 있는 출구를 먼저 발견한 후에 국경 양쪽의 터널을 모두 추적,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AP통신과 이스라엘 일간 하리츠 등에 따르면 지하 터널은 이스라엘 군기지와 마을이 위치한 지역까지 100m가량 뻗어 있었으며 터널 깊이는 지하 30m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시멘트로 지어진 터널에는 전기와 환기장치, 선로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한편 하마스는 지하 터널망을 재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 가자 지구에서는 터널을 파는 동안 14명이 숨졌습니다. 가자 지구 부근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집 밑에서 땅을 파는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 당국이 아랍인을 경찰 고위 간부로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슬림이 경찰 치안정감에 임명됐다고 영국의 BBC 방송이 현지 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아랍인들은 자신들의 거주 지역이 경찰의 치안 유지나 공공서비스가 미흡하다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도 최근 수년간 여러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아랍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갈릴리 지방 출신의 자말 하크러시는 아랍인 지역사회의 치안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부문을 담당하며 하크러시의 주 임무는 불법 무기 유통 대책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아랍인 거주 지역에서 가정폭력을 줄이고 살인 발생률을 저하시키는 일도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와 경찰 당국은 새로운 경찰관 1,300여 명을 채용해 아랍인들이 많은 지역에 여러 경찰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산 rouhani 이란 대통령은 주변국은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테러와 이스라엘에 맞서 이슬람 국가들을 지킬 것이라고 현지 시간 17일 발표했습니다. rouhani 대통령은 이란군이 최근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방공 시스템 S-300을 배치한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이같이 연설하면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를 물리치는 시리아와 이라크 정부를 돕고 있는 이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rouhani 대통령은 만약 내일 당신의 수도가 테러 또는 시오니즘의 위험에 직면한다면 신은 당신에게 이란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란은 이슬람 국가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퍼레이드에서는 이달 초 이란에 인도된 러시아제 S-300 방공미사일과 탱크, 잠수함, 단거리 미사일도 공개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안보회담이 현지 시간 17일 밤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팔레스타인 안보대표단은 요르단강 서안지구 A구역에서 이스라엘군의 활동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 측 답변을 기대한다고 팔레스타인의 한 고위관리가 전했습니다. 양측 회동에 대해 이스라엘의 공영 라디오 방송은 PNA와 이스라엘 사이의 안보회담이 서안지구의 도시에서 이스라엘군의 급습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팔레스타인 안보대표단은 지난 2월 이스라엘 측에 서안지구 A구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급습을 중단하고 상호 협정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끊임없는 활동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군 사이에 지속적인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간 17일 골란고원에서 고위 강요 회의를 주재하면서 골란고원이 이스라엘 영토라며 국제사회의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정부 출범 1년을 기념한 강요 회의를 이곳에서 주재하며 골란고원이 이스라엘 영토라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결국 인정할 때가 왔다며 골란고원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손에 머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은 5년간 이어진 시리아 내전을 끝낼 평화회담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를 기화로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점령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시리아 평화협상과 관련해 시리아가 내전 발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시리아 내부의 이란 세력과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수니파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IS 등이 모두 제거되는 게 포함돼야 평화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경선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 국제사회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